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관사 기준입니다. 오늘은 입주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업체는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나? 어차피 예비관리업체는 임시 아닌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생각 때문에 단지가 계속 시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리업체가 왜 나중이 아니라 입주 초반에 가장 중요한 선택인지 팩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예비관리업체란 정식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기 전까지 임시로 단지를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식 관리업체 전 단계의 임시관리 주체입니다. 여기서 예비관리업체는 그러면 누가 데리고 오나?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관리업체는 대부분 건설사가 먼저 선정을 해서 데려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준공 직후 관리 공백 방지, 하자 접수 출입 관리, 입주 초기 민원 대응, 이런 이유들로 건설사가 예비관리업체를 데리고 오는데요. 예비관리업체는 입주민이 선택한 업체가 아니라 건설사가 관리 마무리를 위해 데려온 업체들입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예비관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란 입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 기구입니다. 관리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관리비, 운영 기준을 결정을 하고요. 예비관리업체는 계약 주체가 입주민이 아니고 장기 운영을 전제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상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문제는 예비관리업체가 바뀌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이 정해지느냐입니다. 입주 초반 짧은 기간 동안 외부 업체의 출입 기준, 민원 대응 방식, 관리사무소 운영 태도, 광고 협찬 관행, 이 모든 기준이 예비관리업체 기준으로 먼저 굳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은 잘 안 바뀝니다. 관리업체는 시스템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요. 관리소장, 경비, 이화, 그리고 우리 관리사무실의 관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남기게 됩니다. 예비관리업체는 건설사가 데려온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인력을 역시 건설사 기준으로 함께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긴 문화와 태도는 업체가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비관리업체는 선거에도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란 정식 입대의 회의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관리업체는 예비입대위에서 정식 입대위로 넘어가는 과정, 즉 동대표 선출 과정에도 실무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공고, 투표 장소, 방식, 선거 관리 실무, 일정 조율, 이 모든 실무를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역할을 예비관리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입주 후 6개월, 이 기간이 우리 아파트의 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굳어지고 사람관계가 형성되고 관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힘을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지해야 할 선택지, 입주민과 예비 입대인은 초반에 이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예비 관리업체와 정식 관리까지 같이 간다. 두 번째, 이 업체는 임시다. 6개월 뒤 교체를 전제로 관리를 맡겼다. 문제는 이걸 처음부터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개월 뒤에 바꾸려다가 못 바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입주 초반 나중에 바꾸면 되지 하고 방치를 했다가 예비관리업체가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 방식이 고착이 되고 광고 계약 체결, 6개월 후 입대위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업체를 바꾸게 되면 직원 퇴직금 정산이 안 된다. 이미 계약이 묶어 있다. 지금 바꾸면 단지 운영 공백이 생긴다. 결국 우리 예비 입대위에서 정식 입대위가 간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이 문제는 하자 AS까지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입주 초반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설 시공사랑 협약을 맺고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하자 보증이 2년, 3년, 5년 기간별로 보장되는 건설 하자 책임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는 하자 접수의 중간 첨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리업체가 적극적이면 접수가 빠르고 소극적이면 지연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기준이 없으면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요. 관리업체는 말 그대로 우리 아파트의 직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관리업체 성향은 하자 처리 체감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입주 초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광고비와 수분 수익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 광고, 통신사 부스, 재활용 업체 계약 등 입주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하주차장에 통신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죠. 이 규모를 합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금 적립은 적고 사용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다들 모릅니다. 그래서 초반 관리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관리업체는 나중에 바꾸면 된다. 선택이 아닙니다. 초반에 어떤 기준을 잡느냐가 단지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출입 기준, 민원 대응, 직원 문화, 하자 대응 태도, 경비 시스템, 광고 수익 처리 방식 이것들이 초반에 굳어지게 되면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리거나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이고 기준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는 나중이 아니라 입주 초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비 입대의 분들하고 정식 입대의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초반에 이제 입주 시기까지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중요한 주관사 업무, 법무법인 업무, 그리고 아파트, 하자 이런 것들을 다 잘하시고 입주 후에는 본인 집들도 가꿔야 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미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관리업체에게 믿다 보니까 좀 불투명한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조금만 더 6개월간 입주를 하셨더라도 6개월간 힘을 써주시고 동대표로 출마를 하신 다음에 정식 입대의 구성까지 가신다면 이 관리업체 선정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관리업체는요, 주관사랑 법무법인과 다르게 우리 아파트를 입주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이어갈 우리 직원들을 뽑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관리업체의 비용은 입주민 여러분들의 관리비로 나가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오른팔, 왼팔,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편을 뽑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